안녕하세요. 당신이 보내주신 2025년 7월 25일자 글로벌 동향 자료들,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걱정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보이더라고요. 네, 저도 보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싶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속 그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뭐랄까 복잡하게 얽힌 국제 분쟁부터 또 요동치는 경제,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기후 문제까지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당신의 이 복잡한 정보들의 맥락을 좀 빠르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저희 심층 분석의 목표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먼저 좀 가슴 아픈 소식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그 몇 달간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되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이에요. 네, 맞아요. 이스라엘하고 미국 협상단이 철수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건데요.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핵심 쟁점들이 있잖아요. 인질 석방 문제라던가 영구적인 휴전 보장, 또 구호품 반입 문제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의 그 근본적인 시각차가 너무 컸어요. 그 시각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?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워낙 강하고 또 반대로 하마스 측은 완전한 철군이랑 봉쇄 해제를 요구하니까요. 이게 뭐랄까 서로 완전히 평행선만 달린 거죠. 이 간격을 결국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. 그렇군요.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장의 그 인도주의적 위기,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정말 큰데요. 자료에서도 구호단체들이 아주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던데요. 맞아요. 그 경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필수 물자 부족이 거의 임계점에 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. 식량, 의약품, 또 깨끗한 물 같은 게 부족해서 주민들 고통이 말도 못하고요. 심지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전염병이 확산될 그런 2차 재난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정말 심각하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가자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불안정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이런 긴장 상황은 근데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.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어요. 네, 이것도 참 오래된 문제죠. 7월 24일부터 그 프레아 비헤알 사원이라고 있잖아요. 그 주변 지역 영유권을 두고 또 교전이 벌어진 건데요. 그 사원 문제요? 네, 이게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. 근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태국이 계속하면서 분쟁이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. 캄보디아는 좀 대화나 국제 중재를 원하는 것 같은데 태국이 이걸 거부하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이렇게 국지적인 분쟁이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경제 분야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15% 상호 관세를 언급했잖아요. 그 미국 우선주의 기조 여전한데요. 그렇죠. 그 기조는 확실하죠. 목표 자체는 자국 산업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건데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결국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.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. 네,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겠군요. 네, 세계 무역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거죠. 그리고 연준, 그러니까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고요? 네, 그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.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고 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.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하고도 좀 부딪히는 면이 있고 또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금융시장 불안을 토래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결정이 쉽지 않겠네요. 근데 또 반면에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그간 문제였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은 낙관적인 분석도 있던데요. 네. 그 중국 과잉 생산 문제, 특히 철강이나 태양광 패널,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이게 국제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꽤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. 소위 공급 측 개혁이라고 해서 과잉 설비를 좀 줄이고 또 내수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중국 경제의 그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도 좀 개선되고 국제적인 무역 마찰도 줄어들 수 있겠죠.
근데 물론 뭐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 조정 같은 게 필요할 테니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네,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군요. 자,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를 좀 짚어보지요.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기록인데요. 작년에 이어서 올해 7월 서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5도나 높았다면서요. 29.4도라니, 와, 정말 놀랍네요. 네, 29.4도요. 이게 그냥 올해 유난히 덥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.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 추세 그리고 기후 변화가 우리 현실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5도 차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, 네, 이런 극심한 폭염은 당장 뭐 온열지로 환자 늘리고 전력 수요 폭증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면 농업 생산성 감소, 생태계 파괴, 또 해수면 상승 같은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. 필리핀 폭풍 피해 소식도 있었죠. 네, 맞아요. 필리핀에서 발생한 폭풍으로 최소 25분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사례고요. 결국 탄소 감축 노력이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. 네,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가자지구 휴전 결렬의 그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부터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,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중국의 과잉 생산 해소 노력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정말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을 쭉 짚은 것 같습니다. 네,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제 분쟁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고 또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고요. 그리고 기후위기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. 이런 여러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들을 쭉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우리 모두에게 닥친 기후변화라는 이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제공조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? 네, 이 고민거리를 한번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